우리는 온통 생각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하시죠?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생각으로 만들어진 생각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잠잘 때 꿈을 꾸지요. 꿈이란 것은 잠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을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 뜨고 있을 때 꾸는 꿈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생각과 꿈은 똑같은 자연작용입니다. 생각과 꿈은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지 일어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잠잘 때 일어나는 생각을 꿈이라고 이름하고, 그냥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꿈을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생각은 똑같은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꿈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울 때가 있죠. 물론 꿈속에서 행복할 때도 있죠. 꿈 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고 공포스럽고 괴로웠던 것 꿈 깨고 나면은 그냥 물거품처럼 그냥 없어지죠. 거기로부터 그것을 해결하려고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꿈속에서 아무리 두려운 상태, 괴로운 상태를 하더라도 꿈 깨고 나면은 그걸로서 그냥 더 이상 괴로움이,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지, 두려움을 없애려고 괴로움에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꿈속에서 행복했던 것, 어떻습니까? 꿈속에서 행복했던 것을 꿈 깨고 나면은 그냥 물부분 같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에서 느끼는 그런 괴로움, 두려움, 불안, 우울, 짜증, 화 이런 것은 다 꿈속에서 느끼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겁니다. 이것은 다 우리 생각으로, 생각 속에 있는 생각으로 만든 생각에 의해서 빚어진 그런 것들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꿈속에서 벗어나면은, 꿈에서 벗어나면은, 즉 꿈을 깨면은 꿈속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일이 되듯이, 생각 속에서 모든 이런 삶에서의 괴로움이니 불편함이니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 속에, 꿈속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뿐이기 때문에 생각에서 벗어나면은, 생각에서 깨어나면은 바로 꿈속에서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듯이 삶에서의 두려움과 공포,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라고 하는 삶에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꿈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물거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이란 뭡니까? 생각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은 바로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불편하고 괴롭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생각에 얽매여서 그렇습니다. 생각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뭔지 몰라서 그런 것인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몰라서 괴로운 겁니다. 그것을 무지라고 이야기하고 무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착각인, 이치를 모름인, 다 착각을 갖다가 우리는 지식이다, 안다라고, 아르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실상, 실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착각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이 괴롭고 불편한 겁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보이는 모든 이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을 해서 괴로운 겁니다. 보이는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생각이고 착각인 겁니다. 바로 꿈속에서 기쁘고 괴로웠듯이 꿈에서 벗어나면은 기쁨도 괴로움도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가 생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생각에서 깨어나면은 그런 것들이 또한 아무 두려움도 아니요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기쁨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명상이란 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명상의 상태란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생각 밖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 밖에 있기 때문에 진짜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괴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에 대한 이해, 생각이 바로 꿈이라고 그랬죠? 생각에 대한 이해만 되면은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명상이란 뭔지가 더 분명하게 됩니다. 생각이란 뭡니까? 생각.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알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생각을 이루는 것이 다 지식이죠? 생각이란 뭡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전의 모든 경험이 바로 생각의 원인, 생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이 뭡니까?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맡은 경험, 맛 보여진 경험, 몸으로 느낀 경험,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그 생각을 아는 경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을 아는 경험, 이 경험이 우리의 모든 경험인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말 또한 들림이죠. 들림에 대한 생각의 작용이죠. 이 또한 말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림과 생각의 작용인 겁니다. 책을 읽은 경험은 뭡니까? 본문을 듣는 경험은 들음과 그것에 대한 생각 경험이고 책을 읽는 것은 뭡니까?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을 읽고 눈으로 본 경험과 그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생각의 경험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6가지 경험을 빼놓고는 경험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6가지 경험이 계속되는 경험의 흐름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은 다 이 6가지의 경험, 이것이 미심쩍고 확실하지 않고 마음에 걸리고 깨름직하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생각에 조금도 의심이 없고 흔쾌하다면 점점 생각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작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흔쾌해서 조금도 미심쩍이지 않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욕심과 화가 없는, 항상 삶에서 뭔가 미진하게 해서 삶에서 남는 것은 다 욕심과 화 상태가 남는 거지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는 남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명상을 해가면은 어제 있었던 일, 작년에 있었던 일이 그게 실제로 있었던 것인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인가? 어디 책에서 봤던 일인가? 누구에게 들은 일인가? 이렇게 점점 과거가 불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흔쾌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미심쩍은 미진한 깨름직한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억에 나지를 않는 겁니다. 기억이 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억에 자꾸만 남는 것은
미진하기 때문에, 흔쾌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름직했기 때문에, 뭔가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시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자, 생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이라고 그랬죠? 그 경험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코로 맡은 경험, 입으로 느낀 경험, 온몸으로 느낀 경험,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작용해 가고, 라고 하는 것이 알아진 경험. 이 경험이 전부 다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내용을 구성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인 겁니다. 이것을 빼놓고는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뭡니까?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판단, 평가의 기준이 되죠. 그런데 바로 그 생각, 그 경험이 옳은 경험이면은, 즉 진리의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런 평가나 판단이 조금 더 잘못된 게 없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어제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입니까? 어제는 별을 이야기했죠. 별빛을 이야기했죠. 실제로 요즘 망원경에 있어서 실제 지금 이 순간 보니까 실제로 이미 없는 별이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입증이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 진짜 개소리인지 녹음기 소리인지 또는 악기 소리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인 거예요. 어스름무렵에 길에 풀숲에 새끼줄이 있는데 그것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경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확신할 수 없는, 분명하지 않은 이런 경험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견이라고 하는 것, 견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이러한 경험들의 바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제 피부가 좋은 것 같습니까? 안 좋은 것 같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네? 그저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제를 하니까 별로 실감이 안 되겠죠?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 여자 탤런트 중에 가장 피부가 아름답다라고 느낀 탤런트가 누굽니까? 예? 김혜수? 예? 김혜수? 김혜수요. 좋습니다. 자, 김혜수 피부가 아름답다고 느끼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김혜수하고 차 한잔 할 기회가 있다면은 어떻습니까? 예. 너무 그렇게 점잖은 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이고, 언제 만나려고 그또 묻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김혜수, 우리가 김혜수가 아름답다라는 생각 때문에 김혜수를 보면 기분이 좋고, 김혜수랑 같이 차를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김혜수랑 데이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김혜수랑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게 돼 있죠? 이렇게 욕심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김혜수가 정말 아름다운지 안 하는지 김혜수 얼굴에다가 자, 돋보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돋보기로 봐도 별 차이가 난다면 이제 고배율 현미경을 자꾸 갖다가 한번, 자, 우리가 왜 고배율 현미경을 자꾸 개발합니까? 실제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진짜를 보기 위해서 고배율 현미경을 자꾸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고배율 현미경을 갖다 들여다 보세요. 그 피부가 아름다울까요? 아름답다고 욕심이 나는 그런 피부일까요? 어떨까요?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느낀 그 피부도, 정말 곱다라고 하는 피부도 돋보기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면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털도 있을 거고,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먼지도 묻어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보면은 욕심이 날까요? 왜 우리가 욕심이 작용합니까? 몰라서 작용하는 거죠. 우리 눈에 비치는 그대로라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크다가 돋보기 갖다 대고 현미경 앞으로 아름답다고 보이는 사람 만나면은 여자들 만나면 다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봐보십시오. 욕심이 일어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이 경험은 이렇게 전부 다 뭡니까?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그대로라고 생각하는 착각인 거죠. 우리 눈의 시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더 자세히 보려고 돋보기 갖다 들이대보세요.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고별 현미경 갖다 들이대보세요.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운 여자는 없네 그럼. 이게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일 뿐인 거죠. 생각일 뿐인 거죠.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일 뿐인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한번 봤는데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했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에서 태국의 어떤 마을을 취재를 갔는데 그 마을은 미인이 기준이 있는데 미인의 기준이 뭐냐?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미인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만한 밥통에 진짜 밥만 퍼무는 게 일인 거예요. 왜냐? 아름답고 싶으니까. 아름다운 남자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동네는 전부 다 뚱뚱해서 걸어가기도 힘들고 차를 타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국은 주로 더우니까 모터, 이 스쿠터가 그런데 오토바이가 그 옆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달고 여기다 부인을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뚱뚱할수록 미인이기 때문에 뚱뚱할수록 자랑스럽게 남편들이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밥 퍼먹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는 주로 일을 남자들이 하는 거, 여자는 밥 퍼먹고 그냥 커지고 있는 것이 주로 일인 거예요.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어쩐 그런 환경 때문에 예. 그게 그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 선생님이 예. 생각하시는 자,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있는데 한국 사람의 눈에 번쩍 띌 만한 미인을 한 사람 발견했습니다. 아가씨인데, 젊은 아가씨인데 동네에서 다 뚱뚱한데 이 아가씨만 날씬한 거예요. 한국 사람 눈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아가씨인 거예요. 야, 그래서 야, 이제 한국 사람에서 와, 당신은 행복하겠다. 당신은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데 행복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괴로워 죽겠다라는 거예요. 왜 괴롭냐? 아무도 동네 총각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아무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미의 기준, 미인이다 아니다, 아름답다 아니다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그런 환경에서 새로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 우리 어머니도 벌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들 이것이 미인이라고 그래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다들 이것이 좋다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세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날씬하면은 재수 없는 거고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총각들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뚱뚱해서 몸무게가 많이 나고 이런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답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재수가 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행운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그렇게 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는 날씬한 그 여자는 도대체 여자로 보이지 않고 재수 없는 여자인 거예요. 추한 여자인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여자인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방송했던 겁니다. 실제로 태국의 어떤 곳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옛날에 교통이 태국도 밀림이 많고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그런 문화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점점 인터넷과 그런 게 오가면 이제 그런 것이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러나 저러나 다 아름답다는 것은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어떤 데 가면은 왜? 목이 길어서 아름답다고 해서 목에다 이 링을 박아가지고 막 길게 빼지 않습니까? 어떤 데 가면 입술이 이렇게 이게 미인이라고 해서 어릴 때부터 입술을 뒤집잖아요. 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는 것은 다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다 생각일 뿐이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름다워서 욕심이 생기고 추해서 아름답지 못해서 싫어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건 다 뭡니까? 착각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이렇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의 한계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착각이다,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름답다고 보는 것도 착각. 응? 아름답다고 보는 것도 착각. 예. 자, 그래서 생각은 뭡니까? 바로 아름답다라고 한 그 경험이 기준이 돼서 그거보다 더 아름다우면은 와 진짜 아름답다 이런 거고 그거보다 아름답지 않으면은 좀 덜 아름답네 이렇게 되는 그 기준이 바로 그 경험이죠. 모든 우리의 판단, 평가, 견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러한 경험들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자, 더 나가면은 나, 너라고 하는 것. 나, 너라고 하는 것. 자, 지금은 나, 너로 이렇게 구분되죠? 딴 사람이죠? 이름도 달리 붙어 있죠? 이렇게 생긴 것 같죠? 이것을 점점 고배율 현미경으로 가면은 점점 이 형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 데다가 고배율 현미경으로 보면은 점점 형체가 사라지고 둘이 구분이 안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너,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자세히 보면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하면 너, 나가 있죠? 더 자세히 보면은 없네. 너, 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말이 가서 귀에 부닥치는 이게 파장이 있죠? 이런 것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너,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서로 이런 파장이 뭔가 작용이라고 하는 이것만 오고 가고 하는 일체일 뿐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런 관계일 뿐인 거예요. 자, 이건 나무고 이건 몸뚱아리죠.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것은 우리 눈의 한계로 우리 시력의 한계로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몸이죠. 자, 이렇게 놓고 고배를 자세히 이제 봐보면은 점점 자세히 봐가면은 나중에는 이거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상태로 갈 뿐인 거예요. 도대체 이것은 나무고 이것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착각이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인 거죠. 자,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다 이러한 착각의 경험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착각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견해가 옳으니 네 견해가 옳으니 박이 터져라 싸우는 거죠. 저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까지 안 가고 집에서 맨날 자녀를 두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맨날 뭐라고 그러고 혼내는 것이 다 그런 짓거리 아닙니까? 짓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옳다라는 것을,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가수 싸이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재작년에는 아마 세계 최고로 뜬 그런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온 젊은이들이 다 싸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을 겁니다.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싸이 같은 자식 두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싸이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래서 부모가 내놓은 자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누나는 또 아주 모범적이어서 아주 명문대 나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싸이 집안이 잘 사는 집안이랍니다.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아주 경제적으로 그 좋은 그런 윤택한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누나는 명문대 나오고 아주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개망난이었죠. 고등학교 때. 그런데 그때 부모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때 만약에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맨날 뭐라고 그러고 정 안 돼서 도저히 안 돼서
너는 내 자식 아니야라고 했더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뻔했잖아요. 그렇게 돈 잘 벌고 모든 젊은이들이 선망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거죠.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라는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자식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그런 견해를 고집한다는 것은 다 착각인 그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싫으니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것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평가의 기준, 판단의 기준은 다 그러한 경험들인 겁니다. 보이는 것이 그렇고 들리는 것이 그렇고 냄새 또한 그렇습니다. 자, 냄새. 똥 냄새가 맡으면은 욱 하고 구토가 일어나죠. 똥 냄새다, 똥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똥은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어떻습니까? 똥은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겁니까? 더럽다고. 예, 더럽습니까? 더럽다고 예. 표현하지. 그 지금 진상수님 몸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예? 자, 진상수님 그 뱃속에 똥이 얼마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죠. 변을 봤으니까. 나무만큼 예. 들어있겠죠. 자, 사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을 볼 때 사실은 어떨 때 제가 저 스스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똥을 넣으면 똥덩이가 이만해요. 떡가래처럼. 이게 쑥 빠져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뱃속에 이런 똥이 들어있었을 줄이야. 이렇게 쑥 빠지잖아요.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더럽다는 생각을 안 하죠. 사실 뱃속에 똥이 가득 들어있는데도. 그런데 그 똥이 빠져나오면은 자기 몸에서 방금 빠져나오는데도 그것을 손대기를 싫어하고 냄새를 역겹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뱃속에 있을 때는 자기 몸이 최고로 깨끗한 척 하면서 죄송합니다. 온갖 화장품 다 버리고 전신 오일 마사지를 하고 그렇게 온갖 유난을 다 떨면서 사실 뱃속에 그렇게 똥이 들어있는데도 그렇게 해서 아름다우려고 그러는데 몸에서 방금 막 나와도 그것이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뱃속에 있을 때는 지금 막 나왔다고 한다면 뭐가 다르죠? 뱃속에 있는 거와 뜨뜻한 똥, 뜨뜻한 상태, 그 막 나온 똥은 더럽습니까? 깨끗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뱃속에 있는 똥은 뱃속에 똥이 있으니까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온통 생각의 얽매일 뿐인 거죠. 도대체 똥이 더럽다 안 더럽다 그것은 도대체 뭐죠?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뭡니까? 똥 냄새 그러면 윽 하고 구토증이 나죠? 그러면은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 맨날 구토하고 있어야죠? 아니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더러운데 내 몸 속에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걸 맨날 가지고 있는데 더구나 몸 속에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항상 생각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은 똥냄새와 비슷한 것이 뭡니까? 암모니아 냄새? 또 다른 냄새일 수 있죠. 똥이 아닌 실제로 옆에서 똥을 눈에 보여주질 않고 냄새만 나고 이거 똥이 아니다. 이건 이런 화학 물질의 냄새야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냄새 좀 야리꾸리하고 좀 이상하네. 그거 좀 다르네. 색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지 구토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똥을 상자 속에 넣어놓고 냄새만 맡게 하면은 이건 똥이 아니야. 이건 화학 물질이야 이러면은. 근데 똥이 아닌 걸 화학 물질을 넣어놓고 그런 똥 냄새와 비슷한 것 화학 물질을 넣어놓고 그것을 냄새를 맡게 하면 이거 똥이야 그러면 구토증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생각의 얽매임이잖아요. 생각의 얽매임. 온통 삶에서의 괴로움, 불편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이와 같은 겁니다. 바로 생각 속에 생각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바로 삶이 괴로운 겁니다. 꿈속에서 괴로움과 똑같은 이치일 뿐인 겁니다. 이런 이치를 안다면은 똥 때문에 괴롭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하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 문제가 아니듯이, 꿈속의 일이 아무 문제가 아니듯이, 생각에서 깨어나면, 생각에서 벗어나면 생각 속의 모든 그런 괴로움들이 아무 괴로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모든 괴로움은 다 생각 속의 괴로움인 겁니다. 생각으로 인한 괴로움인 겁니다. 온통 우리가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전부 이런 생각,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관념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관념의 얽매임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괴로움, 생각 속에 살아서, 생각으로 살아서 괴로운 것은 꿈에서 꿈을 깨면 꿈속에서 일이 다 아무 문제가 아니고 괴롭지 않듯이, 공포스럽지 않듯이, 두렵지 않듯이 생각에서 벗어나면, 생각에서 깨어나면 바로 아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자, 생각에서 깨어남이 뭐냐? 이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은 생각으로 하는 명상이 아닌 겁니다.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함이 없는,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 함이 없는 그냥 그대로 알아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 그냥 알아지는 상태, 내가 생각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상태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 밖에, 생각에 얽매이지 않은 생각의 자유로운 상태로 사는 겁니다. 바로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깨어있음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생각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고, 이럴 때 비로소 실상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득 아 그렇구나라고 이런 통찰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명상이, 수행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 깨어있음 상태가 되는지가 이해가 되시죠?